오늘은 아까 선생님이 잠깐 기다리는 동안 7번, 8번, 9번인가 이거 풀어보라 그랬잖아요, 그지? 1단원에 해당되는 문제들. 그리고 답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7번의 답은요, 너희들 이제 25페이지 내용이야. 25페이지에 7번은 3번입니다, 3번. 그 다음에 8번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9번은 1번. 마지막 10번은 3번. 이렇게 네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혹시 뭐 질문한 사람이 있나? 정기장 파트 7, 8, 9, 10 풀어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된다 뭐 그런 게 있으면 지금 물어봐도 됩니다. 저번 주에 했었던 거 복습도 할 겸 했었던 거 기억나니? 저번 주에 했던 거 정기장 파트 기억 잘 안 나죠? 안 나온다. 안 날 겁니다. 수식이 많았었고 지금 아마 처음 했던 이론이라 가지고 굉장히 좀 어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파트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파트거든요. 전자기학 처음 접할 때 그때 이 벽을 못 넘으면 사실 좀 안 되는 반응이 좀 있거든요. 이게. 윤호 이거 넘겠냐 여기? 잘 안 넘어지지 그지? 얘들아 산을 못 넘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산을 없애요. 없애면 되는 게 아니라 산을 우회해서 돌아가면 돼. 그래 안 그래? 이거 꼭 안 넘어도 됩니다. 한양 가는 데 있어서 이거 꼭 넘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좀 먼 길이지만 살짝 돌아와도 돼 실제로. 왜냐면 입시에 이 파트가 나오면은 그거는 좀 사기성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이 파트를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다. 선생님도 처음에 이 파트를 처음에 이렇게 너희들한테 수업 준비를 하려고 할 때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이 파트를 어떻게 이해를 시켜주지? 전교 회로도 못하는 새끼들한테.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전기회로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봐도 문제는 안 됩니다. 어찌됐든 7, 8, 9, 10 중에서 지연이 이거 이해 안 되는 거 있나? 괜찮아 그냥 넘어가. 깔끔하게 넘어가고 2단원부터 할까요? 네, 2단원부터 갑시다. 그러면은 오늘은 소비전력 2단원 소비전력이라고 하는 파트로 진행을 해봅시다. 소비전력.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류, 저항, 뭐 오매 법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기 회로에 대한 기본 이론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한번 하긴 했지? 예전에 한번 했죠? 기억나냐 안 나냐? 기억을 안 나는 사람을 대비해서 오늘 잠깐 한 번만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보면, 자 전류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 그랬냐면 저번 주에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전하의 흐름을 정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냐 안 맞냐? 분명히 너희들은 전류라고 하는 게 전자의 흐름임을 알고 있을 거야. 현대과학에 어느 정도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은 이 전기라고 하는 게 프리일렉트론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있는 전자의 흐름인 걸 알고는 있을 거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책에 정의되어 있는 전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의는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는 전자를 주체로 하지 않고 전하의 흐름이라고 이게 정의되어 있단 말이야. 맞지? 그래 안 그래?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 그랬냐면 예전에 이 전하의 흐름에 대한 주체를 누구로 잡았었어? 전류의 주체가 누구라 그랬니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설명해 주지. 전류의 주체는 실제 뭐가 흐르는지 알 수가 없던 시절에 임의적으로 먼저 그 주체를 선정했다 그랬는데 그놈이 바로 양성자였죠. 양성자.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론학적인 부분에서는 양성자의 흐름으로 전하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 이론적으로는. 알겠냐?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흐르는 거야?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는 전자의 흐름으로 이렇게 너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라 그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제 전류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양성자를 주체로 하고 있다고, 여전히 양성자를 주체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양성자의 흐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류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향도 여전히 플러스 극에서 어느 극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라고 정의되어 있고, 전류에 대한 산술적인 의미도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I는 T분의 Q라고 해가지고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의 양이라는 의미로, 이 Q가 뭐라 그랬어요? 이 Q가 양성자가 아니라 전하량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전하량이라는 뜻인데 이 녀석도 부호를 할 때 기본적으로
플러스극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1쿨롱 이게 이제 예전에 선생님이 가르쳐줬지만 얘네들의 단위가 전류가 원래는 이제 암페어라고 했잖아. 이런 단위를 쓴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1암페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1초 동안에 1쿨롱 정도의 전하가 흘러갔을 때 양을 의미하는 거고 그때 흘러가는 전하의 주체가 플러스극을 띠고 있는 전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만약 이게 전자의 흐름을 설명하면은 얘가 무슨 값이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값으로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값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유는 애초에 전하량의 주체를 양성자로 놓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1쿨롱의 양이 어느 정도의 양이라고 그랬어 이거? 그때 입자의 수로 계산하면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정도의 전하가 흘러가는 양을 1쿨롱이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구별하라 그랬는데 그럼 선생님 1암페어라고 하는 양과 1쿨롱이라고 하는 양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왜 단위를 다르게 해서 쓰는 거예요? 예준아 뭐라 그랬지 그때? 왜 단위를 다르게 쓴다 그랬지? 암페어라고 쓰는 요놈은 반드시 뭘 전제해야 돼? 흐름을 전제해야 된다고. 흐르지 않는 것을 전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암페어의 단위로 쓰는 이 전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멈춰있는 정전화 같은 경우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반드시 도선을 타거나 아니면 뭘 타고 매체를 타고서 이렇게 흘러가는 양을 주체로 하는 녀석들을 우리가 전류,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로 표현한다는 거고 반대로 쿨롱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 것은 이건 범용적으로 쓰는 거야. 일반적으로 뭐 흐르거나 멈춰 있거나 하는 것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양을 의미합니다. 양적인 단위를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쿨롱이라고 하는 단위를 쓴다. 그럼 어떤 게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많이 쓰겠냐? 암페어보다는 쿨롱 개념이 좀 더 범용적으로 더 널리 쓰이게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전류의 의미인 거고 전류 공식 좀 잘 좀 알아둬라 얘들아. 자꾸 전류 공식 좀 얘기해봐. 그러면 I는 R분의 V요 이 소리만 하지 말고 제발. 알겠지? 그거는 이제 오메 법칙에 해당된다고 그랬었고 오메 법칙은 전기 회로 내에서 흐르는 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이차가 있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그 전이차를 발생시키는 저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전자기구가 전기 회로도를 구성을 하고 있을 때 그 내부에서 이 전류전압 저항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게 저항의 오메 법칙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전류 공식은 이놈입니다. I는 T분의 Q. 오케이? 이거 아직도 그 암기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너희들은 지금 영재학교를 준비하기도 하지만 원래 최종적인 목표는 과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영재학교 합격하면 좋겠지만 합격 못하면 어쨌든 우리의 핵심적인 목표는 과거 아니냐? 맞냐 안 맞냐? 경기 북가고든 이번에 신생대는 이번에 여기 근처에도 하나 생기지 않냐? 뭐였지? 어디야? 중앙고 맞아. 중앙고 쪽이 뭐 그 학교로 변한다는 것 같던데. 아무튼 그쪽을 노리는 친구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죠? 원래 북가고가 매년 한 800명에서 한 900명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럼 뭐 가고가 더 늘어났다고 하면 800명, 900명보다는 더 많은 수가 그지 이번에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북가고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부천에도 하나 생기고 이쪽에도 하나 생기고 하면 총 3개 학교가 동시에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 1200명 정도가 이렇게 좀 뿜빠이 되지 않을까. 한 400명 정도 그지? 한 학교당 대략 한 400명 정도 지원할 것 같은데 그지? 400명 정도면은 그렇게 빡센 경쟁률은 아니거든요. 실제로요. 왜냐하면 그 400명 중에서 한 200명은 허수일 거거든요. 허수. 아니 허수가 왜 허수냐면 준비 안 하고 있는 애들. 그냥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성적 좋다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그냥 그 선생님들한테 갑작스럽게 추천을 받았던 애들이거나 아니면 제가 가고를 지원한다고?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지원한 애들 꽤 많습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이렇게 특별하게 막 선행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도 그냥 내 나름대로 각오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지원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너희들처럼 이렇게 교육을 직접적으로 받는 애들의 비율이 많지는 않은 거지. 그래서 CMS 입장에서는 그런 애들은 경쟁 상대로 놓지 않습니다. 너희들 경쟁 상대는 누구냐면 영가고에서 영가고만 애들. 그러니까 이제 실제 경쟁률은 3대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실제로 경쟁률 3대1에서 2.5대1 정도? 실 경쟁률은. 옆에 있는 애들 한 2명만 쳐버리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이렇게 3명이서 놓고 이 중에서 1명 반드시 합격합니다. 반드시. 근데 이제 최대한 우리 센터 내에서 합격 비율을 높여야지. 그래 안 그래? 평소 CMS의 과고반 입학 실적을 봤을 때 한 50% 가까이 되니까, 그지? 반수 이상은 좀 합격시켜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과고를 합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에 강해야 돼? 이론 정의에 강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이론 정의에 대해 되게 강해야 돼. 그래서 전류 공식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R분의 V요 뭐 이지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지? 딱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입에서 줄줄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씨가 건조한가 봐. 마커가 좀만 안 쓰면 굳어버려. 아니 싸구려 마커를 썼나. 자꾸 뭘 쓰려고 그러면 굳어버리더라고. 짜증나게. 저항 공식 어떻게 된다 그랬지?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 그러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저항의 원인이 뭐라 그랬어? 이 저항의 발생 원인. 원자핵. 그렇지. 발생 원인은 바로 원자핵. 예전에 선생님도 한번 설명해봤지만 원자핵의 지름은 기본적으로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 1펜토미터 정도 다니까 평균적으로 원자의 직경입니다. 근데 원자핵은 이 직경에 10만 분의 1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얼마나 쬐끔한 거야? 어마어마하게 쬐끔한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작은 원자핵이 존재하는데 여기를 전자가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전자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입자 아니냐?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입자가 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자들이 이런 원자핵들 사이로 지나갈 때 충돌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 맞지? 맞냐 안 맞냐? 원자는 사실은 아주 자그마한 직경을 가지고 있지만 원자핵의 직경은 더 작잖아. 10만 분의 1이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은 그럼 원자 내는 텅 비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텅 비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그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뭐가 있어요? 전자들이 막 궤도 운동을 하고 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런 전자들이 이 내부에서 궤도 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 아래가 비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어찌됐든 이럴 때는 이 사이에 전자들이 진행하면서 이 사이에 이제 전자들이 이제 이렇게 통과하면서 실제 충돌 확률은 매우 적을 수 있지만 흘러가는 전하의 양이 많아버리면 충분히 충돌 확률들이 높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아까 1A만 돼도 얼마라고? 625경, 그지? 그래 안 그래? 단위 면적을 1초 동안에 대략 한 625경 정도가 지나가면 얘기가 다르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아무리 작더라도 충돌이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었는데 어쨌든 저항의 크기를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로우 S분의 L 요 공식 반드시 암기해 놓으라 그랬어요. 예? 이게 저항 공식이지, 그지? 야, 이찬이 로우가 뭐야 이거? 밀도입니다. 에? 무슨 밀도야 이 새끼야. 지금 전자기학하면서 화학하냐 지금? 로우가 뭐였지? 비저항. 아,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저항값 아니냐. 그래 안 그래? 비저항. 비저. 그 다음에 S는 뭐야? 이찬아 그러면? S는 단면적입니다. 그렇지, 단면적. L은요? 도선의 길이입니다. 그렇지, 이거는 길이. 저항체 길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항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은 그때 이 단면적이 S, 길이를 L, 그다음 이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의 정도를 비저항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비저항을 갖고 있는 물질이라 하더라도 면적과 길이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뜻이고 단위는 뭘 쓴다고 그랬어? 이렇게 쓰고
옴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게 저항 공식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로우 S분의 L 이 공식, 저항 공식 이거 모르면은 전혀 안 되겠다. 이거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류와 저항에 대한 관계인데 이걸 왜 설명하냐면 세 번째로 배울 바로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앞에 배웠던 전류와 저항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 설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래 정체는 뭐냐면 전하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맞죠? 전기 에너지는요 기본적으로 전하의 운동 에너지. 아주 작은 입자라서 입자 하나하나는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전자들이 질량 없냐?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입자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질량은 있습니다. 그 질량을 갖고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입자들마다 개별적인 운동 에너지를 다 가지게 되는 거야. 맞지? 맞냐? 하나하나는 작지만 아까처럼 625경 정도가 모이면 꽤 의미 있는 에너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맞냐? 그래 안 그래? 예. 맞잖아. 네. 근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우리 인간들은?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속도를 줄여야 돼. 속도를, 흐름의 정도를 낮춰야 돼. 맞지? 그럼 걔네들이 감소한 운동 에너지만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거겠죠? 맞냐? 그런 의미에서 이 파트를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전력원도 있는 것이고 이런 전기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면서 소비되는 그런 전기 에너지도 존재하는 것이고, 오케이?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로서 전기 에너지 파트를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전기 에너지. 요거는 대체 어떻게 구하면 될까? 산술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 전기 에너지 E는 I, V, T 세 개의 물리량을 곱해서 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 안 그래요? 너무 더 당연한 거 아닌가? 전하가 많이 있으면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전기 에너지니까 입자의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도 커지는 거고, 그지? 그래 안 그래? 에너지도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전압은 뭐야 이게? 전이차 아니냐? 전이차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입자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 빨라집니다. 실제로. 네, 아직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배우지 않았나? V는 1D 공식을 배웠으니까 배웠으려나? 아무튼 기본적으로 입자가 가지고 있는 입자가 아니라 전이차가 커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집니다. 왜냐면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 입자의 운동 속도가 실제로. 그 다음에 T는 뭐겠어요? 전하를 1초 동안 흘려보내주는 것보다는 2초, 3초, 그지? 그래 안 그래? 또는 60초. 이렇게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전하를 갖다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기 에너지 크기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단위는 뭐 쓸까요? 에너지의 단위이기 때문에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써가지고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전기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고요. 전기 에너지 구하는 공식을 너희들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 여기서 전기 에너지는 크게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가 있고요.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소개해준 이 IVT라고 하는 공식은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한 걸까? 아니면은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 걸 이게 설명한 걸까 이거? 소비된 것입니다. 소비되는 거, 그렇지. 소비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기본적으로. 응? 네. 전압을 형성을 하게 되면 그 전압에 의해서 전하가 흘러갈 수 있는 조건이 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물론 당연히 회로내에는 저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 그지? 그래 안 그래? 저항들이 이제 전이차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처음에 소개시켜주는 이런 IVT라고 하는 것은 이 V가 뭐에 해당되냐면 그 전지라든지 아니면 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전기의 위 전이차, 그지? 기본적으로 너희들 전지 보면 몇 볼트라고 써 있어? 1.5V, 뭐 3V, 9V 뭐 이런 식으로 전지가 가질 수 있는 전이차의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때 이 전압 V가 그걸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 공급시키는 전이차,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 I는 그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곱은 실제로 뭐에 가깝냐면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보다는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에 더 가까운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애들이 그러더라고. 아, 선생님 공급되는 거 어떻게 구해요? 그런데 이미 가르쳐 줬는데도 이걸 안 써먹더라고. 이게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 구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너희들이 아까 방금 2차인처럼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구하는 공식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공급을 시킬 수 있으면 공급되는 에너지만큼 뭐도 있어? 소비되는 것도 있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누가 소비를 해 그러면? 어디서 소비돼? 저항에서 소비가 되지. 아까 얘기했잖아. 전하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그 속도를 줄여야만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고. 속도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야? 온도나 저항의 저항. 그렇죠, 그렇죠. 저항을 크게 만들어주면 돼. 맞냐 안 맞냐? 네. 그래서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는 이렇게 안 구하고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소비라고 해가지고 전기 회로에서 저항체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소비가 되는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I 대신 뭘 써줘? 저항 공식이 들어가 있는 R분의 V라든지 V 대신 IR 공식이라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런 것을 대체해가지고 소비 전력 공식을 완성한단 말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공식이 바로 I 제곱의 RT 또는 R분의 V 제곱의 T. 자, 이런 공식이 대표적인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에 해당되겠다. 착각하지 맙시다. 알겠죠? 응? 이렇게 구별을 시켜줘야 되겠어. 애초에 가르칠 때부터. 그래야 문제를 적용시킬 때도 구별해서 딱 하지. 그지? 너희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 맞냐? 딱 정해주는 거. 왜? 근데 그 어차피 그 V는 IR 이런 거를 쓰면은 저 공급되는 에너지랑 이 소비랑 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지만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이 공식을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라고 가르쳐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희들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큰일 날 것까지는 아닌데 그건 헷갈리기 시작을 해. 실제로 우리가 소비되는 공식으로,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공식으로 이걸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쓰질 않아요, 이 공식을. 애초에 쓰질 않는다고. 왜냐하면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발생하니까? 저항체에서 발생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너희도 알기처럼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가 있으면 한 바퀴 도는 전하들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전하에 따르면 누군가가 10을 공급을 해주면 누군가는 1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모두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전하가 계속 순환 흐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그래서 여기서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요거는 실제로 전체 그 회로에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크기와 같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좀 너희들 편하게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를 가리켜가지고 나중에 구별해서 좀 쓸 수 있게끔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거의 크기가 이렇게 구해도 상관은 없는 거거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 공식을 구할 때 이걸 써서 막 구하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래, 실제적으로 의미도 모르고 그냥 막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구하는 공식으로. 그래서 그냥 딱 가르칠 때부터 정의해 놓는 거야. 요거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 구할 때 이렇게 써요. 공급 전력 실제 이렇게 구하거든, 이걸로.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 다음에 소비 전력 구할 때는 요거 씁니다. 열의 9은 이거 써. 그러니까 이 공식으로 그냥 알아놔도 무방해.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 입장에서는 요거 똑같은 공식이긴 하거든? 똑같은 공식이지만 딱 구별해서 그냥 여기 있는 요 위의 공식은 공급 전력 구할 때 쓴다. 이렇게 인식해 놓으라고 그냥. 알겠지?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구할 때 쓴다라고 딱 인식을 해놓으라고. 그러면 문제 풀이할 때 헷갈리진 않는다고. 오케이? 네. 야, 그 의미로 그렇게 설명을 한 거니까 이해하시고 나중에 문제 풀이 하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기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전력이라고 하는 개념도 나오잖아. 그지? 이것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는데 이 전력의 의미는 여기 있는 전기 에너지와는 좀 다르게 단위 시간당, 그지? 공급되거나 또는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거든. 이게 단위 시간당 공급되거나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의 크기를 알 수 있다면 그 밀도처럼, 그치? 그래 안 그래? 동일한 조건에서 누가 더 많이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건지 소비되는 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전력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따로 만들어서 과학자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 전력.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 에너지를 뭐로 나눠버리면 돼요? 단위 시간이니까 시간으로 나눠버린 개념이야. 이거 그냥 단순하게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버린 개념이다. 그래서 물리량으로도 문자도 다르게 쓰는데 파워의 약자로 P 쓰고 뭐라고 부르냐면 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전력. 그럼 이걸 조금 수식을 다시 바꿔보면 이가 아까 IVT라고 하는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시간 T로 나눠버린 개념이다 보니까 T가 약분되어서 처리되면서 뭐만 남아? IV만 남게 되지. 그치? 그래 안 그래? 바로 이 IV가 뭐 구하는 공식이냐면 공급 전력 구하는 공식이에요. 공급 전력. 알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 이 건전지의 전기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라 뭐 이런 얘기를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 회로에서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거나 아니 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하라 그러면은 그때 이 공식 쓰면 돼요. 이 공식. 공급되는 전류하고 그때 어떤 전지나 아니면 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전이차 크기를 갖다 곱해버리면 공급되는 그 회로에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죠? 이게 전력이란 뜻이고 단위는 근데 이게 뭘 쓰냐면 기본적으로 얘가 아까 줄이고 얘가 세크잖아. 그치? 그냥 그래. 그 단위가 원래 오리지널은 줄퍼세크라고 하는 걸 씁니다. 원래는 줄퍼세크. 근데 이제 줄퍼세크보다는 과학자들은 이 와트라고 하는 사람의 업적을 좀 기리기 위해서 약간 전력의 단위는 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써가지고 표시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10와트 하면 무슨 뜻이야 이거? 10와트. 초당 10와트가 무슨 뜻이야? 초당 10줄의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또는 소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공식 IV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급 전력 구할 때 많이 쓴다 그러면은 반대로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즉 소비 전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느냐?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그지? 그래 안 그래? I 대신 R분의 V를 집어넣던지 V 대신 IR을 넣어가지고 P는 I 제곱의 R 또는 R분의 V 제곱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소비 전력의 크기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냐 안 되냐? 이해됩니다. 이해되냐? 그럼 한 가지 더 해볼게. 요거 P를 쓰잖아 문자로. 맞냐 안 맞냐? 졸지 말고 왜 이렇게 다 졸고 있냐 지금? 맞습니다. 제이 왜 졸고 있는 거야? 나갔다 와 빨리. 저기 서 뭐냐 서. 여기 누가 졸고 있는 거야 저거? 너 왜 졸고 있어? 빨리 나갔다 와 너도. 이놈도 졸고 있었잖아. 나가 빨리 새끼야.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 가서 잠 깨우고 오라고. 편의점 갔다. 아니 편의점 갔다 오지 말고. 야 개놈 새끼야. 누가 편의점 갔다 오래. 편의점은 너무 멀어. 나가서 잠 좀 깨고 오라고. 그럼 이거 P라는 거 이거 물리량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이거. 어디서 봤을까? 기억해내봐. 운동량 아니에요? 운동 에너지. 운동량? 운동량. 맞아 운동량에도 P 썼어 그치? 그래 안 그래? 예. 근데 운동량 말고 P는 MV. P는 에너지. 과목을 넘나드시. 여기서 이 P는 운동량의 P하고는 좀 관계가 좀 없고요.
압력. 역학에도 P 쓸 때가 하나 딱 있었는데 에너지 배울 때 일률 아. 일률 아 맞잖아. 일년 일률도 우리가 P 쓰거든. 이게 일률의 P가 이 뭐의 약자냐면 이게 파워의 약자야. 파워. 파워의 약자고 그때 일률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었냐면 너희들 P분의 W 그지? 단위 뭐 쓴다고 그랬어? 질파 세컨드. 와트 쓴다고 그랬어 이거. 맞잖아. 그래 안 그래? 잘 기억해봐.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고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일률의 단위는 희한하게 파워, 와트. 어디서에 많이 쓰던 단위인 거야 이게? 화학. 전자기학에서 많이 쓰던 단위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네. 사실 이 일률의 개념은 역학보다는 어디서 먼저 정의된 거냐면 전자기학에서 먼저 정의된 겁니다. 전자기학에서. 즉 이 T분의 W가 무슨 뜻이냐면 이 W도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거 에너지의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뭘로 나눈 개념이야? 시간으로 나눈 개념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여기 있는 원래 전력의 개념도 전기 에너지를 뭘로 나눈 개념이야? 시간으로 나눈 개념이야. 그래서 두 물리량은 사실은 어떤 겁니까? 하나는 전자기학이고 하나는 역학이라서 그렇지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 그래서 전자기학에서 먼저 이런 전력에 대한 개념이 정의된 이후에 역학에서도 이게 정의가 됐는데 매우 뭐와 흡사해? 전자기학에서의 전력의 의미와 너무 흡사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전력에서 쓰던 문자랑 단위 그대로 갖고 와서 역학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단위도 와트라고 하는 그지? 좀 희한한 단위가 이 전자기학에서나 기하에서나 쓸 법한 단위를 갖다가 와서 갖고 와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참고해서 좀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외에 저항의 연결이라든지 뭐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미 다 배웠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배운 요 내용만 가지고도 문제풀이 가능하니까 뒤에 있는 문제풀이를 좀 진행해 볼 건데 참고로 이것도 좀 볼만할 것 같아. 그 너희들 33페이지에 보면은 전기기구의 연결과 전기 안전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가 나중에 일상생활에서의 이런 활용도 부분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연결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고 한 건데 한번 읽어봐봐 이거.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특히 이 멀티탭은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너희들 일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생님 뭐 이런 거 배워서 못 땄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데다 써먹으면 돼. 너희들 멀티탭 아마 집에서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죠? 멀티탭 처음 보냐? 아니요. 많이 보지 그지? 여기도 있잖아 이런 거. 네. 멀티탭인데 여기 보면은 전격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250V 그리고 16A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보면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 그런가 보다 16A 뭐 이질할 거야? 그게 아니라 바로 계산기 꺼내가지고 16A 곱하기 250V 해봐야죠. 그게 뭐야? 3700. 그래 공급 전력이야 얘가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꽂아서 쓸 수 있는 전기 용량이 대략 한 3,700W라고 맞냐 지혜가? 맞습니다. 그 정도 된다고 하면 250에 16 응? 아니죠? 응? 250 250에 16 4천 아니죠? 4천이냐? 그럼 4천 정도 된다는 건데 와 이거 되게 고용량이네 생각보다. 고용량입니다. 두 개밖에 안 달려 있는데도 꽤나 이 고급 모델입니다. 아 그래서 선이 이렇게 두껍구나. 고급 모델입니다. 이 선 봐봐 이거 되게 두껍지. 두껍습니다. 이게 선이 두꺼운 건 안전 규격을 다 합격시키고도 또 전기 용량이 클 때 이렇게 좀 선이 두껍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비쌉니다 이런 거. CMS. 하나 사려고 하면은 한 17,000원에서 한 18,000원 들어야 돼. 길이가 또 이렇게 이거 지금 몇 미터냐 한 3미터 될 것 같은데 그지? 그러면은 그 전기 요 선값이 되게 비싸. 요만큼에 한 5,000원 될 거야 이거. 오. 꽤 비쌉니다 이거. 비쌉니다. 1m짜리는 좀 싸고요. 2.5m, 막 3m짜리는 되게 비싸요 실제. 멀티탭 하나도 막 4, 5만 원씩 합니다. 제대로 된 거 하나 살려고 그러면. 근데 이게 4,000짜리 전기 용량이면 여기다가 4,000까지 소비 전력이 4,000까지는 여기다가 연결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는
비효율적이야. 예. 왜냐하면 소켓이 2개밖에 안 됐는데 4천이나 지금 허용 전류가 된다면 허용 전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거. 그러면은 하나당 2천씩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 안 그래? 요즘 에어컨도 2천씩 안 쓰거든요. 예, 굉장히 고용량인 거예요. 요 정도 용량이면은 한 여기는 코드를 한 6개까지 이렇게 쭉 달아놔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색깔도 검은색으로 나와가지고 좀 고급 모델로 나온 모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데다가 핸드폰이나 꽂아 쓰고 있지, 그지? 근데 이걸 다이소에서 사서 쓰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야. 싸니까. 뭔 코드 연결하는데 말이야. 뭔 10,000원씩 하고 20,000원씩 미쳤어! 막 그런 사람도 있다고. 좀 나이 드신 분들,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 괜히 과소비라고 생각하는 거지. 안전에 대한 규격이나 이런 것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다이소 보면요, 실제 허용 전력을 보면은 이 국산 이런 멀티탭의 반도 안 됩니다. 보시면 가서 한번 보세요. 왜 싼지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전기 허용 전력이 그렇게 낮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저것 물려서 쓰면은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 터져요. 이거 안에 그나마 안전장치라도 있어가지고 그나마 막 퓨즈라도 달려 있으면 퓨즈가 끊어지면서 전력이라도 차단되고 그러는데 중국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다 비용인데 없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허용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서 잘못하면은 화재 위험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실제로.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연결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코드가 왜 2개겠어 이게? 이게 왜 2개일까? 2개만 쓰라고. 2개만 쓰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우리 거 집에 전기선이 병렬로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게 병렬로. 그래서 대지코가 이렇게 돼 있다가 여기가 이렇게 대지코로 이게 대지코야. 이거 대지코 하나, 이거 대지코 하나.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그래서 여기다가 전기 기구를 딱 쓴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저항 하나 이렇게 거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근데 코드를 여러 개 꼽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저항을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한다는 얘기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아냐? 근데 저항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장점이 뭐냐면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1옴짜리라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얘가 1000옴짜리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알겠지? 중간에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거 4개 다 병렬 연결에 대한 합성저항 범위가 얼마 나오는지 알아? 무조건 1보다도 작게 나와. 무조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병렬로 연결을 해서 쓴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집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일정하게. 크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병렬의 수의 저항 수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6개가 이렇게 쭉 있다고 가정을 하고 6개를 다 꼽아서 쓰면은 여기에서 전체 저항의 크기가 어떻게 돼? 실제로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전체 저항의 크기가 줄어들면 저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전류가 커진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각각의 저항에서 발생되는 소비 전력의 크기를 크게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I제곱의 R. 전류 세기가 크게 되면 저항값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거기서 발생되는 소비 전력의 크기도 세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부분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로 전환될까?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일반적이고 열 에너지. 그래서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퓨즈라고 하는 것이 끊어져 버리면 다행인데 퓨즈가 없거나 그지 이런 안전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불붙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문어발식으로 연결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거인 거거든. 문어발식으로 연결하지 말라는 얘기가. 특히 이런 멀티탭에다가 문어발식 연결을 무진장 많이 하면 너희들 집에서 한번 그 TV 뒤로 이렇게 해서 한번 봐봐. 멀티탭에 옆에 있어. 어쨌든 너희들 집에 멀티탭 쓰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멀티탭 한번 봐보세요. 상태가 어떤지. 아마 막 어떤 집은 보니까 8개, 9개씩 막 전자제품이 많으니까 TV 있고 뭐 있고 인터넷 뭐 있고 뭐 하다 보면 코드가 되게 많잖아. 그지? 코드 꽂아야 될 게. 그러니까 막 멀티탭 하나에다가 막 연장까지 해가지고 막 9개, 8개씩 막 꽂아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선생님은 집에는 이 멀티탭도 되게 비싼 거 써요. 하나에 막 3만 원씩 4만 원씩 하는 거 씁니다. 이거. 네. 뭐라고요? 그리고 그걸 2개, 3개씩 사가지고 각각 전원을 그 벽에서 연결된 게 허용열릴 게 제일 크거든. 그 벽에다 각각 연결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분배해서 쓰고 있어. 그래 안전해요. 네. 전기를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든지 하나하나 이렇게 전기에 대한 무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선생님도 감전 한 3번 다니가 뒤질 뻔했거든요. 아니 하다 보면 그래. 이제 전기 갖고 놀다 보면 감전 정도에 그 생식세포도 많이 죽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 위험성을 알아요. 전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실제로. 너희들도 나중에 아니라 지금 집에서도 한번 멀티탭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있으면 좀 잘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집은 멀티탭에 먼지가 그냥 막 아휴 청소 좀 하시고요. 이런 건 엄마 일이야. 이런 거 아빠가 하면 돼. 이렇게 맡겨두지 마시고 너희들도 직접 그런 거 있으면 좀 닦고. 컴퓨터 있는 사람 내 방에 컴퓨터 있다 손 들어봐. 그 사람들은 지금 컴퓨터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컴퓨터 쪽에 보면 전원 코드 많단 말이야. 그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고? 오로지 컴퓨터를 위한. 그래서 좀 멀티탭도 좀 청소 좀 하시고요. 그리고 컴퓨터 내부가 와 불날 것 같이 그 먼지도 엄청나게 많이 쌓이는 사람도 많더라고. 예. 주기적으로 컴퓨터 내부 청소를 안 하는 사람들은 좀 갖고 가가지고 선 좀 빼가지고 바깥에서 좀 이렇게 먼지 제거도 좀 해주시고요. 예? 예. 왜요? 선생님 무슨 컴퓨터 쓰세요? 선생님은 항상 최신 컴퓨터만 쓰지. RTX 5080 아니 5080까지는 안 쓰고 선생님이 기껏해야 스팀 쓰는데 스팀 게임 하는데 5070 Ti인가? 그거 씁니다. 저번에 150만 원인가 얼마인가 할 때 샀던 것 같은데 요즘 더 올랐더라고요. 뭔 그래픽 카드 값이 올라가요. 그 정도만 돼도 웬만한 게임들은 QHD, WQHD 환경에서 다 대부분 잘 돌립니다. CPU 어떤 거 쓰세요? CPU는 9600X 써요. 몰래 그냥 사셨어요? 어? 몰래 사셨어요? 몰래 샀지. 엄마가 아닙니다. 와이프한테 걸리면 뒤집니다. 와이프는 지금 내 컴퓨터가 15년 전에 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진짜요? 15년 전에 컴퓨터인데도 너무 잘 되잖아요, 뭐. 컴퓨터 살 필요가 없다니까, 뭐 이지랄하고 있는 거야. 아니, 얘들 컴퓨터를 왜 사주는 거야? 우리 컴퓨터 봐봐. 옛날에 산 거 아직도 쌩쌩하게 잘 돌아가. 뭘 쌩쌩하게 잘 돌아가? 몇 번을 바꿨는데, 씨. 네, 저 영상 보시면 아무튼 그래. 와이프가 컴맹이라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왜요? 와이프가 당근 마켓에 15년 된 컴퓨터 10만 원에 그러니까 그 요즘 그런 것 때문에 간혹 이렇게 컴맹 사이 우리 와이프가처럼 컴맹 사람들은 컴퓨터가 싼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요즘 컴퓨터 웬만큼 맞추려면 200만 원 줘야 되잖아. 네. 200 소리 얘기하잖아. 그러면 막 입이 쩍벌어. 200으로 뭘 할 건데 무슨 컴퓨터 말이 안 된다고. 최고급 컴퓨터가 그런 줄 알아. 요즘 그래픽 카드 하나도 500만 원, 600만 원. 그지? 5090 막 그런 거 보면 엄청 비싸죠. 에휴, 세상이 이거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요. 자, 아무튼 됐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뒤로 가서 소비 전력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 입시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파트거든요. 필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전기장 파트하고는 얘기가 달라. 여기는 필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은 개념 기본 문제부터 보면 36페이지 개념 기본 문제에 있는 건 다 풀어볼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선생님이 봤을 때는 선생님 문제 찍어줄 테니까 요거는 좀 풀어봐라. 뭐 풀어보냐면은 일단은 5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5번 체크. 그 다음에 4번 5번 한번 풀어봐. 4번 5번.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8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한번 풀어보십시다. 이거 4개만 해보고 합시다. 기본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4번, 5번, 8번, 10번만 하고 넘어갑시다. 빨리 풀어봐 이거. 잠깐만. 오늘 수업 시간 10분 남은 거냐 이거? 예. 이렇게 시간이 짧은 거지. 뭐 어쩌겠냐. 다음 수업 때 연결해가지고 여기 소비 전력 파트는 좀 꼼꼼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숙제를 좀 내줘야 되겠네. 좋습니다. VRT 할때 T가 단위가 선생님 네. 그 VRT 할 때 T의 단위가 초당이에요. 초당이지 초당. 자 4번 어떻게 하면 됩니까? 4번에 1번은 몇 ohm이에요? R은 I분의 V 쓰면 되지 그냥 안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125ohm 전류가 0.1A고 전압이 12V니까 별 것도 없이 그냥 125ohm. 그 다음에 2번의 답은 몇 줄입니까 이거? 72줄. 그렇지. 이게 처음에 그 공급 전력을 구해보면 12V에 곱하기 0.1 하면 1.2W란 말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1.2W가 단위 시간당 그 사용된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60초 곱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72줄. 뭘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i제곱에 r로 구해도 되고 IV를 알고 있다면 공급 전력이 곧 소비되는 전력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되고요. 맞지?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1번 몇 대 몇인 것 같아 이거? 1대 4인 것 같습니다. 1대 4 VX 대 VY라 그랬으니까 그 반대로 4대 1이지 4대 1 그지? 예,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왜냐면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의 크기에 비례해서 걸리는 거니까 저항이 클수록 더 큰 전압이 걸리겠지. 4대 1에 전압의 비를 가지게 됩니다. 맞냐? 네. 설명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몇 대 몇일까? 4대 1. 16대 16대 1이야? 4대 I제곱은 동일하잖아. 그지? 네. 두 저항 모두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의 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항의 크기에 비례해서 소비 전력이 걸리는 거잖아. I제곱에 R로 구하면 답은 4대 1. 이번에 답도 4대 1. 자 이번엔 8번하고 10번. 여기 아직 안 풀었죠? 예, 아직 네, 빨리 풀어봐. 8번, 10번. 자, 풀었나요? 8번의 답은 가다.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네. 자,
가변 저항은 너희도 잘 알다시피 그 저항의 크기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보라 그러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 니은이 문제가 되나? 아니요. 그러면 괜찮냐? 네네. 다른 거 질문 있는 사람 8번의 답에 대해서 없으면 넘어가고요. 10번 10번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다. 자, 10번에 1번.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 중에서 어느 쪽이 소비 전력이 더 크냐? 닫았을 때야, 열었을 때야? 열었을 때. 정답은 닫았을 때죠. 닫았을 때. 예. 제 심리전이요. 무슨 헛소리야, 임마. 저거 닫아버리면 전체 저항의 크기가 어떻게 되니? 커져요. 작아지는 거지. 왜 그러니? 막 찍냐 지금? 아무것도 안 해보고? 어? 병렬 연결이잖아. 스위치를 딱 닫아버리는 순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BC의 저항이 더 작아지는 거잖아. 병렬을 연결하게 되면. 맞냐 안 맞냐? 아 맞네. 그래서 전체 전류가 증가하게 되죠. 전체 저항의 크기하고 전체 전류에 대한 크기에 의해서 소비 전력이 더 커지게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I제곱의 I에 의해서. 그 다음에 2번은 스위치를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 중에서 전체 소비 전력이 더 큰 경우는 또 언제냐? 열었을 때. 전체 소비 전력이 더 큰 경우입니다. 열었을 때. 닫았을 때. 닫았을 때입니다. 닫았을 때. 그쵸. 네, 이것도 닫았을 때. 네. 맞았어. 전압은 일정하죠. R분의 V제곱으로 이거는 계산해 주면 되는데 전압은 일정한데 전체 저항의 크기는 작아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소비 전력의 크기가 나가 더 큽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기본 문제는 풀어봤고요. 오늘 숙제는 기본 문제 안 푼 거 싹 다 풀어봐. 알겠지? 다음에는 적용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진도에서 축전기는 빼버릴 거예요. 축전기는 우리가 안 할 겁니다. 알겠죠? 입시에서는 일도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축전기는 빼버립니다. 너 뭐라 그래? 할래. 쉬었다 합시다.